안녕하세요. 품격 있는 길라잡이 영상 채널 고정해주세요. 미국이 파산한다. 세계 최강대국, 기축통화를 가진 나라. 그 미국이 파산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그것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기업인 중 한 명, 일론 머스크의 입에서 말이죠. 여러분은 이 뉴스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두렵습니까? 부채 숫자 배경. 불안합니까? 위기는 언제나 기회와 함께 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위기의 본질을 꿰뚫어 보고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입니다. 오늘 우리는 머스크가 던진 이 폭탄 같은 경고를 분석하고 대한민국 경제에는 이것이 재앙인지 축복인지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엘버트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기의 한가운데서 기회가 탄생한다. 지금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최근 팟캐스트에서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AI와 로봇 없이는 미국은 1000% 파산하게 될 것이고 국가로서 실패할 것이다. 1000% 표현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가능성이 아니라 확실성에 가까운 경고입니다. 현재 미국의 국가부채는 38조 5,6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5경 6,450조 원입니다. 경징이라는 단위, 우리가 일상에서 쓰지 않는 천문학적 숫자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자입니다. 머스크는 국가부채 이자 지출이 군사 예산을 넘어섰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군사 예산이 1조 달러, 약 1,464조 원인데 빚 이자만 그보다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한 가정이 매달 생활비보다 대출 이자를 더 많이 내고 있다면 이것은 파산으로 가는 직행열차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들이 미국의 부채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미국 경제가 흔들리면 전 세계 경제가 흔들립니다. 특히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미국은 우리의 2위 수출국이자 세계 경제의 중심축입니다. 하지만 불안해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이 상황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공포는 무지에서 나옵니다. 지식은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이제 냉철하게 숫자를 들여다봅시다. 감정을 배제하고 오직 팩트만으로 말입니다. 미국 경제위기 핵심 지표 3가지. 첫째, 국가부채 규모 38조 5,600억 달러. 이것이 얼마나 큰 숫자인지 체감이 안 되시죠? 미국의 연간 GDP가 약 28조 달러입니다. 즉, 미국이 1년 동안 벌어들이는 모든 돈보다 부채가 더 많습니다. 부채 대 GDP 비율이 137%를 넘어섰습니다. 둘째, 재정 적자. 2026 회계연도에만 6,020억 달러, 약 881조 원의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쉽게 말해 정부가 벌어들인 돈보다 881조 원을 더 썼다는 겁니다. 이 돈은 어디서 나올까요? 빚을 내는 겁니다. 빚으로 빚을 메우는 악순환이죠. 셋째, 이자 폭탄. 초당적 재정감시단체 CRFB의 전망에 따르면 2032년에는 이자 지출만 1조 5천억 달러 약 2,196조 원, 2035년에는 1조 8천억 달러 약 2,635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복리의 마법입니다. 아인슈타인이 복리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라고 했죠. 하지만 이것은 빚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빚의 이자가 다시 빚이 되고 그 빚의 이자가 또 빚이 되는, 눈덩이가 굴러가면 산사태가 됩니다. 머스크가 언급한 또 하나의 중요한 지표, 달러 가치 하락입니다. 미니애폴리스 연방준비은행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100달러의 구매력은 1970년의 12.06달러 수준에 불과합니다. 55년간 달러 가치가 약 88% 하락한 겁니다. 기축통화인 달러가 이렇게 약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전 세계 경제 시스템이 흔들립니다. 달러는 단순한 미국 화폐가 아닙니다. 석유, 금, 주요 원자재가 모두 달러로 거래됩니다. 달러가 무너지면
글로벌 무역 시스템 자체가 위협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봅시다. 정말 미국은 파산할까요? 역사적으로 기축통화 국가는 절대 파산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나라 돈을 찍어낼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것은 양날의 검입니다. 돈을 무한정 찍으면 인플레이션이 옵니다. 베네수엘라, 짐바브웨, 바이마르 공화국의 사례를 우리는 역사에서 봤습니다. 화폐 가치가 휴지 조각이 되는 순간 국가는 사실상 파산한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머스크가 제시한 해법, AI와 로봇은 정말 미국을 구할 수 있을까요? 머스크는 말합니다. AI와 로봇 없이는 미국은 국가로서 실패할 것이다. 이 말의 의미를 경제학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생산성 혁명, 국가 부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 지출을 줄이거나, 둘, 수입을 늘리거나 지출을 줄이는 것은 정치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사회보장, 의료, 연금, 이런 항목들은 줄이는 순간 정권이 무너집니다. 그렇다면 수입을 늘려야 합니다. 세금을 올릴까요? 이것도 정치적 자살입니다. 그렇다면 경제 성장입니다. 파이 자체를 키우는 겁니다. 여기서 AI와 로봇이 등장합니다. 맥킨지 보고서에 따르면 AI는 향후 10년간 전 세계 GDP를 13조 달러 증가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생산성이 획기적으로 올라가면 같은 노동력으로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머스크의 테슬라는 이미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를 개발 중입니다. 그가 주장하는 것은 단순한 자동화가 아닙니다. 인간의 노동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범용 로봇입니다. 만약 이것이 실현된다면 노동력 부족 문제가 해결됩니다. 고령화로 인한 생산 가능 인구 감소, 이것은 미국뿐 아니라 한국을 포함한 선진국 모두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반론도 있습니다. 일자리 문제. AI와 로봇이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으면 실업 우려, 실업률이 올라갑니다. 실업률이 올라가면 세수가 줄고 사회복지 비용은 늘어납니다. 이것은 재정 위기를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제학자들은 AI 배당이나 기본소득 같은 새로운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AI가 창출한 부를 사회 전체가 나눠 가져야 한다는 거죠. 결국 머스크의 해법은 기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사회적 정치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기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제도가 따라와야 합니다. 이제 핵심 질문으로 돌아옵시다. 미국의 재정 위기와 AI 중심 경제 전환, 이것이 대한민국에게는 재앙일까요? 축복일까요? 먼저 재앙 시나리오를 봅시다. 하나, 글로벌 경제 침체. 미국 경제가 휘청이면 세계 경제가 흔들립니다. 우리나라 수출의 약 15%가 미국으로 갑니다. 우리의 주력 수출품들이 직격탄을 맞습니다. 둘, 환율 급등. 미국이 돈을 계속 찍으면 달러 가치가 떨어집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위기 상황에서는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달러가 강세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환율 변동성 확대는 우리 경제에 큰 부담입니다. 셋, 금리 인상 압박. 미국이 재정을 유지하려면 국채를 더 발행해야 합니다. 국채를 팔려면 금리를 올려야 하죠. 미국 금리가 오르면 한국도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러면 자본이 빠져나갑니다. 금리가 오르면 가계부채 폭탄이 터집니다. 미국이 AI와 로봇에 올인한다면 이 분야에서 엄청난 투자와 발전이 일어날 겁니다. 우리는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삼성과 SK가 있지만 규모와 투자 여력에서 미국 빅테크를 따라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느끼는 불안은 정당합니다. 우리는 자원도 없고 내수 시장도 작고 무역 의존도가 높은 나라입니다. 외부 충격에 취약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 축복 시나리오를 봅시다. 하나, K반도체의 절호의 기회.
AI 혁명의 핵심은 반도체입니다. 특히 메모리 반도체와 첨단 패키징 기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미 이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AI 수요가 폭발하면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최대 수혜를 받습니다. 엔비디아의 AI 칩에 들어가는 HBM 고대역 폭 메모리, 이것을 만드는 회사가 바로 SK하이닉스입니다. 미국이 AI에 투자할수록 한국 반도체 기업이 이 돈을 법니다. 둘, K배터리와 친환경 전환. 미국이 생산성을 높이고 경제를 살리려면 에너지 전환이 필수입니다. 화석연료에서 신재생 에너지로. 여기서 핵심이 배터리입니다. K배터리 3사가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셋, 달러 약세 수출 경쟁력 상승. 만약 달러가 약세로 돌아서면 우리 원화는 상대적으로 강해집니다. 이것은 수입 물가를 낮추고 인플레이션을 잡는데 한국이 핵심 허브로 도움이 됩니다. 동시에 적절한 환율 관리를 통해 수출 경쟁력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네,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수혜. 미국은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공급망을 재편하고 있습니다. 이때 한국은 미국의 핵심 동맹국입니다. 네이버, 카카오, AI 혁신,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AI, 첨단 산업에서 한미 협력이 강화되면 우리는 프렌드쇼어링의 최대 수혜국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 K 스타트업과 AI 생태계 위기는 혁신의 어머니입니다. 미국의 AI 붐은 한국 스타트업에게도 기회입니다. 네이버, 카카오는 이미 자체 AI 모델을 개발하고 있고 수많은 AI 스타트업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AI 생태계에서 우리의 역할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재앙인가, 축복인가? 답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입니다. 위기는 모두에게 평등하게 옵니다. 하지만 결과는 평등하지 않습니다. 준비된 자는 기회를 잡고 준비하지 못한 자는 무너집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미국 파산, AI 실업, 경제 위기, 공포가 가득합니다. 하지만 역사를 보세요. 1997년 IMF 위기 때도 그랬습니다. 1997 IMF, 2008 금융위기, 극복 후 강한 반등. 2008년 금융위기 때도 그랬습니다. 모두가 끝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살아남았고 더 강해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일론 머스크의 경고를 통해 미국의 재정 위기를 들여다봤습니다. 38조 달러의 부채, 통제 불능의 이자, 그리고 AI와 로봇이라는 해법. 개인적으로는 자산을 지키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유연하게 변화에 적응해야 합니다. 빅터 프랭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갈 수 있어도 단 한 가지는 빼앗을 수 없다. 그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태도를 선택할 자유다.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할 것인가, 준비할 것인가. 한강의 기적, IT 강국, K-팝, K-드라마. 우리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민족입니다. 이번에도 그럴 겁니다. 새벽을 향해 준비하세요. 배우세요. 투자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희망을 잃지 마세요. 위기는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명언은 길을 비추는 등불일 뿐, 그 길을 직접 걷고 책임지는 것은 그대의 몫입니다. 감사합니다.